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5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박주현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너무 추웠습니다. 정말. 야, 이렇게 추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시베리아보다 더 춥잖아요. 러시아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러시아. 중국 45도도 있다고 합디다마는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고생. 네네네. 뭐 보일러 터진 분도 많고요. 맞아요. 네. 동파된 분들 예. 너무 다들 춥습니다. 고생했는데 건강에 유념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 좀 풀린다고 하니까요. 네. 좀 기대를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추운 날이면은 홍상 기자님. 네. 이렇게 추우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주로 일본에 네. 가서 이렇게 온천하고 싶어요. 따뜻한데 물이 들어가서. 네. 일본 온천도 좋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온천 유명한 데 있죠. 많습니다. 노천 온천도 있고. 예, 딱 생각나는 곳이 어디예요? 아산? 아산 온천. 그렇죠. 온양? 난 아산. 예, 그래서 오늘 뜨거운 온천의 도시에서 오신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최연소 타이틀이 많습니다. 아하. 최연소 국회의원, 최연소 기초단체장을 지내신 분인데요. 이름도 한 번 들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향해 불꽃슛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 분. 시사 안드로메다 지자체장 특집 6번째 시간.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복귀왕 아산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산에서 온 복기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들어오자마자. 그거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기왕에 복 받겠습니다. 이따 우리 얘기를 예. 했는데. 쓱 들어오네. 영화, 아재 개그 아니면 이름 개그? 이름 개그. 지금도 가끔씩 빵빵 터져더라고요. 네. 2004년도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 프랭카드로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다가 경고 먹고. 그거 먹었어요? 선거법 위반 먹고. 소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상실했는데 재판 과정에 다 병합이 돼서 그 판결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등 사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참 이름이 특이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좋을 것 같아. 한번 어렸을 때는 좀 놀림을 당했을 것 같기도 한데. 별명인 줄 알았어요. 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떤 암기를 잘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바둑. 복기를 잘한다든지 예. 그래서 별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명일 줄은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저도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너무 좋잖아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는 이름. 그렇죠. 2010년도 지방선거 하는데 어느 스포츠 신문에서 여러 가지 이름 사례를 이제 대면서 예를 들어서 표를 버리는 이름, 또 표를 가져오는 이름, 근데 입에 착 달라붙는 이름. 그래서 복기왕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셔서 뭐 그런 덕도 보고 했습니다. 본명 맞죠? 예, 제가 복가고요. 저희 시조 할아버지가 고려 왕건과 함께 고려를 개국했던 1등 개국공신 중에 한 할아버지시고 그리고 기왕에는 기자는 저의 돌림이고 왕은 저희 큰형은 덕, 둘째는 경, 그리고 저는 뭐 할까 하다가 임금 왕은 못 쓰겠고 왕성할 왕자 써서 왕 이랬는데 제가 결혼해서 단칸방 생활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사람 친구가 저희 집을 찾으려고 서울 114로 제 이름은 알아서 물어보니까 바로 저희로 이렇게 한 명밖에 연락이 없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희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사실 제 이름도 흔한 이름은 아닌데 말이죠. 요새 1등이 요즘에 계속 언론에 오르내겠습니다. 검찰에 소환됐잖아요. 검찰에도 소환되고. 피의자로. 뉴스에도 나오고 참 피곤해요. 닮았던데요? 예. 저하고요? 아니에요. 예. 그래요. 아까 제가 모두에 소개할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최연소 국회의원 당시 언젠가요? 17대인가요? 예. 37살 때. 2004년이었던가요? 여당 최연소였죠. 최연소. 37살의 나이. 예, 한병도 의원 뭐 이렇게들 같이 친구인데 제가 생일이 조금 늦어서 이렇게 최연소라고 타이틀이 조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탄돌이. 그렇습니다. 쿨하게 인정하시네요. 뭐 그 바람에 잘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자체장도 최연소 43살. 네. 예, 지자체장까지는 아니고
시장 군수 가운데서는 제가 최연소고 기초단체장이고요. 우리 저 김우영 구청장이나 은평에 저보다 한 2명 정도가 더 후배인 기초 단체장들이 있었고 네. 촌에서는 시장 군수는 이제 그 시골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서는 제가 가장 젊은 그래서 어른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네. 저도 이렇게 젊은 분이 시장 나온다고 할 때 연세 많으신 유권자들이 과연 선택을 했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 보세요? 당시에? 제가 좀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믿음도 가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왜 표정이 좀 안 좋아? 그 아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저는 거기서 나와서 고등학교까지 자랐는데 네.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시골이니까 어른들 마음에만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산이 지금도 굉장히 젊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2004년도에 인구가 20만이 채 안 됐어요. 지금 네. 33만인데 그런 정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 20만쯤 됐을 때도 이미 그 유입 인구가 절반을 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의 목소리를 젊은이들에게 내도 되겠구나. 그 젊은이들은 어르신들 목소리에 눌려서 자기 생각 전혀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하다가 시원한 목소리를 내는 젊은 정치인이 나오니까 네. 이렇게 표를 과감히 주지 않았나 압도적으로 싶어요. 당선됐습니까? 간신히 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이기면 되는 그럼요. 이기면 되는 거죠. 자, 복귀왕 시장님 또 모르는 분이 계실 수가 네. 있어요. 우리가 지금 6번째 시간입니까? 지자체장 특집이. 6번째요. 6번째 가장 아마 인지도가 낮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박주민 변호사가 복귀왕 시장님의 간단 프로필. 정말 아주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프로필을 네. 복기왕. 예.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예. 2004년부터 2005년 3월까지밖에 못했어요. 좀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전대협 동호회 회장을 예전에 한 적이 있고요. 또 민선 5기 충남 아산시장인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민선 6기까지 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는 3선에 도전하지 않고 이제 조금 더 큰 무대인 충남도지사에 도전을 출사표를 좀 던진 그런 복귀왕 피구왕입니다. 지금 재선했었죠 아산시장.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남에서도 아산이 인구가 꽤 많습니다. 예, 두 번째 도시입니다. 두 번째. 천안 다음에 천안 다음에 두 아산입니다. 번째 도시입니다. 예. 아산의 인구가 많이 늘은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일을 잘하기도 했고요. 좋았습니다. 예. 세종에서부터 서울까지 중간 거점 도시로 해서 천안과 아산이 과거에 국가 균형 발전 철학 속에서 국정 운영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발전했었는데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에 수도권 규제를 풀고 하면서 기업 이전이 줄고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좀 둔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이남에서는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가 아산, 천안 그렇습니다. 천안 아산역이 효과가 있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효과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분들이 그 천안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경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SRT를 타면 수소까지 불과 한 뭐 23분 이런 정도면 도착을 하니까 출퇴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다 깜빡 졸면 대구까지 가는 이런 일도 있는데. 그런데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34.1%로 당선이 됐는데 2014년 때는 52.09%로 승리했어요. 그때는 압도적인 거죠.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럼 뭐 3선은 여유 있게 될 것 같은데 3선 안 하겠다라고 이미 작년에 얘기를 했거든요. 출사표를 제일 먼저 던지지 않습니까? 성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후회되는 거야. 요즘 들어서 가끔 날씨도 춥고 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예. 백수 간신히 면해서 집사람한테 칭찬받았는데 그 월급 통장으로 들으면 제가 칭찬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찬바람 맞으러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또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몫이지 자리에 안주하거나 그럴 때는 정치인이 아니고 이제 공무원으로 돼가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도 했으면 저의 역할, 제 지는 다 이곳에 뽑아냈다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안희정 지사가 그 도지사 그만 안 뒀으면 시장님도 그만 안 뒀겠죠? 미리 눈치채고. 나갈 거다 생각하고. 근데 먼저 던졌었어요. 맞죠? 그렇죠. 근데 먼저죠. 출마의 변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예. 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2018년 지방선거는 그냥 단순히 그 지방정부의 수장들만 뽑는 선거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라를 제대로 뜯어 고쳐라 라고 명령한 거 아닙니까? 근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를 뜯어 고칠 동지들을, 파트너들을 뽑는 그런 선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적폐청산, 이것이 국민이 명령한 바이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라는 생각에서 적폐청산이란 말을 썼고 지역 곳곳에도 우리가 바꿀 것들이 많은데 타협하면서 못 바꿨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바꿔내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청권은 약간 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프레임을 아니면 그 기치를 적폐청산으로 또 걸면 혹시나 또 민심이 또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3번의 선거를 하면서 다행히도 다 이겼죠. 한 번은 잘렸지만 네. 그 돌리지 않고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때 그래 나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네 생각에 대해서 나도 박수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들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하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은 네. 중앙집권주의 국가운영 방식을 버리고 분권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정말로 큰 변화하고 민주주의로 볼 때는 한 단계 성장하는 이러한 그 대한민국의 변화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적당히 타협하고 피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뭐, 좋은데요. 출사표도 좋고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당내 경선이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박수현 대변인 네. 청와대, 네. 그리고 양승조 의원. 박수현 대변인은 대변인 맡으면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상승했고, 소위 말해서 젊은 층,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박수현 대변인을 좋아하더라고요. 또 양승조 의원은 지역에서 뭐 뼈가 굵은 삼선이죠, 삼선. 중진 의원 아닙니까? 이들을 물리칠 비책 뭐 있겠습니까? 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서 일단 너무 자주 공부하시네요. 이보라 크고 다치게 됐어요. 제가 어쨌든지 간에 그 셋 중에서는 당의 역사로 볼 때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젊고 후배지만 17대부터. 저는 뭐 처음부터 우리 당과 함께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우리 당 우리 충남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당원들이나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예뻐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아산시장으로서의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나 그리고 그 발전에 대한 성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말씀드리면 그놈이 이놈이었구나라고 저는 새롭게 봐주지 않을까. 다만 인지도가 워낙 형편이 없어서 옆 동네 국회의원은 나란 일 보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국회의원은 정치인 그래서 관심을 가졌는데 옆 동네 시장 군수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제 지금부터 할 생각이고 그래서 시장을 조금 일찍 내려놓고 광야에 나가서 우리 유권자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도 나왔다는 거 인지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아산 행정, 시정 이것은 뭐 다들 박수 치는 부분이고 그거는 본인이 자랑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이따가 저희가 알아서 네. 띄워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마음이 급해서요. 그래요. 우리 뭐 선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박수현 청와대에 있는 대변인 얘기도 했습니다만副시장이 명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 네. 네. 한병도 정무수석 네. 동기시죠? 예. 정말 친하다. 옮기고 절친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복귀학을 밀고 있다라는 소문이 찌라시가. 있어요. 찌라시들이 있어요. 네. 네. 예, 아마 전 그 찌라시를 믿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마음속으로는 뭐 예. 그렇지만 또 그럴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해야죠. 그게 소위 말하는 찌라시에 나온 내용인데 이 세 사람이 가끔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기 한병도 임종석. 뭐 친구로서 실장. 만날 수도 있잖아. 예. 뭐 뭐 어때요? 만날 수도 있고 예. 전화 통화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죠. 뭐 친구인데. 예. 예. 근데 박수현 대변인은 만약에 출마 이제 공식적으로 하게 되고 청와대를 그만두고 그렇게 되면 문심은 나에게 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안심도 나에게 아니 있다. 박수현 대변인이 교집합이 있잖아요. 안희정 지사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또 대통령 옆에 있었으니까 대변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심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아니면 극복 가능합니까? 그냥 그분은 그냥 말 잘못을 아니 해도 됩니다. 예. 아무튼 대변인 가면서 로또 맞은 거죠.
정치인으로 치면 솔직한 예, 말씀 그냥 하잖아요. 거기 안 갔으면 그냥 얼마든지 제가 편안하게. 네. 그런데 저는 우리 저 유권자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어려울 때 누가 그 옆에 있었는지 들여다보면 알 것이고 네. 그리고 안희정 지사와 함께 그 철학과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사심없이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저는 뭐 얼마 안 가서 할 것이라고 봐요. 우리 어떻게 좀 민망하게 누구에 기대서 저는 그런 정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정치를 해야지. 그런데 복 시장님도 사실 과거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아산시 선거대책위원장 지내셨고 문 대통령하고도 사실은 뭐 인연이 없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임종석 한병도하고도 친하지만 정봉주 정청래 이런 사람들도 아주 친해요. 같이 아, 그때 맞다. 17대 됐죠? 네, 아주 많이 친하죠. 네, 그래, 정청. 예. 정봉주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 네. 교도소. 홍성교도소 있을 때 어. BBK 사건으로 1년 억울하게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현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복귀양은 면회를 올 정도로 의리 있고 따뜻한 후배다. 정봉주 의원이 누구 칭찬 잘 안 하거든요. 안 하시죠. 예.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안 듣는 데서도 그런 칭찬까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정봉주 의원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충고 한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기하라 하든지요. 봉주영은 예, 봉주영 하고 하면 싶은 됩니다. 말이 많을 텐데 네. 이 저 시장 군수 하면요 선거 때 정치가 절정일 때 입이 묶여요. 아, 미치고 환장합니다. 답답해서 하고 네. 싶은 말은 많고 한데 네. 봉주영이 그것을 넘을 수 있을까? 아. 그 저 무건 수행을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극히 우려가 된다고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초도 못 참습니다. 말하고 싶어서 아마도. 예. 아까 임종석 실장이 잠깐 했는데 워낙 임종석 실장 유명했어요. 홍길동이라도 불리고 또 너무 얼굴이 잘생겨서 여학생들이 수배전단을 떼가갖고 포스트처럼 자기 방 아이돌이었어요. 붙여놓고 아이돌. 이랬다는 아이돌 같아서 정말요? 지금 치면. 그러다 네. 얘기 진짜로. 있어요. 복 시장님 어땠을까요? 글쎄 저희 집사람도 임종석 잘생겼다고 그래서 살짝 기분이 좀 나빴었는데 저도 또 한때 쓸만했습니다. 네, 아니요. 시장님 잘생기셨고 네. 제가 아까 처음 뵀을 때부터 누구 닮았는데 했는데 MBC 시선 집중하신 변창림 아나운서 닮았어요. 아, 닮았다. 아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는 게 그렇죠, 좀 그렇죠. 닮았네요. 그리고 우리 YTN 간판 뉴스 앵커 호준석 앵커도 약간 닮으셨어요. 제가 변창립 앵커랑 한 달 정도 같이 그때 했었는데. 네, 젊으셨죠. 그 느낌이 아주 좋아요. 예. 비슷합니다. 예. 제가 살을 좀 빼면 좀 괜찮아질 겁니다. 좀 덜 뛰어다니신 것 같네요. 시정을 열심히 뛰어다니면 살이 빠졌을 텐데. 그거랑 그건 관계 없지 않나요? 여기 오기 전에도 배고픈 것을 못 참고 그냥 국밥 먹고 왔는데. 요 재밌는 셀프 인터뷰 블로그에 있는 거 네. 저희가 발췌해 왔는데 몇 가지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45문 45답인데 스스로. 예, 스스로 인터뷰를 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연예인은 하면 권혜효. 권혜요 적어놨습니다. 권혜연 씨가 그 상당히 좀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행동하는 분이에요. 네. 예. 멋있죠? 같이 금강산도 갔었고 아하. 예, 그런 인연이 있어서 또 우리 저 아산 시민 강좌에 네. 초청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네. 소장 보물 1호가 노무현 대통령 사인한 축구공이라고 하셨고요. 직접 사인한. 예. 오. 근데 이인재 사인도 있어요. 그게. 그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뭘 굳이 그것까지. 왜 그러냐면 큰 의미가 없겠는데. 아니죠. 그 퇴색될 것 같은데. 의미가 정말 예. 큰 것이 아, 그 공이 그렇습니까? 국민 경선을 최초로 했잖아요. 아, 네, 2002년 당시에 옛날에. 예. 국민 경선 100만 명 그 달성했을 때 그때 제가 뭘 했냐면 2030 참가 운동을 했었어요. 온라인에서 맞아요. 네. 2002 프레지던트.org에서 예. 그걸 하면서 100만 명 기념 작은 세레모니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공을 그 당시에 주자들과 선거관리위원들 그분들 사인을 한 공을 하나씩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뭐 청년이었고 시민이었으니까 그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저 사인을 하고 공간 조금 남은 데다가 노무현하고 그 사인한 그 공을 보물 1호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예, 그럼요. 별명이 곰돌이 푸라고 하는데 좀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푸근한 이미지? 저 한편으로는 또 귀엽다고도 하는데. 닮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정 얘기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재선 시장이고 성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공약했던 거 100원 택시. 100원 택시. 이거 최초로 한 사람이
복양입니다. 아우, 대단한 아니 거네. 근데 오늘 이럴 때 제가 효과음 같은 거 알았어, 나갑니다. 짜자잔! 뭐 이런 게 나갑니다. 오늘 네이버에서 네. 이게 전남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요? 블로그에. 오.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시니까 한번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신이 전남지사 시절에 도입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원조 논쟁입니다, 지금. 아, 그 원조 논쟁을 정확히 하면 이낙연 총리님 청문회 때 네. 그 자료를 이렇게 돌려보면 거기서 실토를 하십니다. 아, 지난번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다른 지역에 좋은 정책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 충남 아산에서 100원 택시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전남 전역으로 도입한 겁니다라고 실토를 하셔서 제가 이 원조 논쟁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2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뭐 무조건 놀랄거리가 아니에요. 1등이죠. 무조건 가장, 첫 번째겠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시골 마을에 사는 학생들이 100원. 매번 그 엄마 아버지가 승용차로 태워다 줘야 되는 시골에 살면 또 가정 형편도 그다지 그 좋은 편이 아닌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시골 마을에 살아도 등하교 걱정, 출퇴근 걱정, 어른들 병원 가시는 거 걱정은 덜어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버스가 들어가려면 길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길은 좁고 버스 운영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버스가 다니는 길까지 그 모셔다 드리는 연결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100원. 택시를 버스처럼 활용하자 해서 우리 아산은 마중 택시 이렇게 불러요. 마중 나간다. 버스 정류장까지 그런 좋다. 의미로. 그럼 정말 100원만 내면 100원만 내면 나머지는 아산시에서 그렇죠. 내주시는 거군요. 100원은 되게 왜 받냐면요. 예. 100원을 안 받으면 무료로 주면 선거법에 걸린대요. 그렇죠. 참 그래서 꼼수 100원을 저희가 꼼수 100원. 받고 예. 있는 참 거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 2015년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 개선과 고용 보정을 위한 조례 제정했습니다. 이거 최저임금이 오.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경비원 해고 많이 서울에도 많이 있고요. 지금 좀 문제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정책을 했죠. 시행했네요. 그러면서 2015년에. 네. 네. 만약에 55세 이상 경비원의 고용 유지에 힘쓰면서 신규 고용에 나설 경우 월급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촌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아, 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놀러 와서요. 네. 저희가 그런 그 논란이 있길래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네. 그 지원 사업비의 일부를 이쪽으로 돌리고 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경비원을 늘렸는지 줄였는지 그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해서 함께 진행을 하니까 사실 얼마 안 되는 예산 지원이지만 저희 지역 그 아파트에서는 서로 한 명의 경비원이라도 더 채용하려고 하고 처우 개선을 더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평가로 하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수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해줄 때 우수한 그 순위 안에 드는 아파트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용 안정까지도 효과를 보게 되는. 그 제가 다른 방송을 한참 할 때 네. 저한테 그 아산에 사시는 분들 또 그 지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메일을 많이 주면서 가불오토택이 너무 지금 노동자들이 고생하고 있다. 복귀양 씨한테 좀 전달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제가 전달하기도 전에 복시장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인데요. 가불오토택 노동자 24명이 생계비를 지원했는데 이 노사 갈등이 진행 중인 노동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이것도 자치단체로 처음이었습니다. 긴급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울 때 도와드리는 건데 월급을 6개월 이상 한 푼도 못 받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 공무원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거기 그 조항 중에 시장이 판단을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긴급 대상 지원이 된다라고 해서 노조의 동의를 받아서 대상자들에 대한 생활 형편 다 조사를 하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던 뭐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것이 뭐 칭찬을 받으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딴 데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은 세 개, 복지 또 고용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거 시 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반론으로 그 예산을 그렇게 남용하면 되느냐, 이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렵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그 시장에 생색을 내기 위한 그 예산을 쓴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인데. 다리 놓고 그럼요. 깔고. 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지 포퓰리즘이라고 뭐 하면
뭐 욕 먹겠습니다. 뭐 세금 좀 더 거두고 뭐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건 없나요?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의 일부를 이쪽으로 더 넣는 거니까. 그리고 긴급 생계비 지원은 다 하게 돼 있는데 6개월 이상 그 월급을 못 받는 가정에 당연히 해드려야죠. 네. 우리가 발상을 못한 거죠. 아, 이쪽에 지원해주면 혹시 빨갱이 소리 들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저희가 파업을 하는 그 현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드렸어요. 예.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자칫 그 시위 용품을 시에서 대주는 것 아니냐 이럴까 봐서. 그런데 그때도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경찰에서도 뭐 동의한다라고 받아줘서 뭐 그런 그 노력부터 해서 파업 현장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지자체장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이 많지 않아요. 네.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많이 주어지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더 빨리 중재를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지금도 좀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파들은 역시 운동권 출신이구나. 그 얘기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네. 했을 것 같은데. 보수 쪽에서는. 근데 네. 이제 충남도로 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들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충남도에서도 더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명확하게 아니라도 조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비전 저는 같은 그렇게 거라도?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복지 논쟁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저희는 아직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안 하거든요. 네. 강원도는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고등학교까지 네. 무상급식 확대하고 네. 어허.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고교 무상교육 약속했으니까 도지사도 약속하고 어허. 그리고 교복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돼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하겠습니다. 교복 입어요? 안 입어요? 저는 안 입고요. 학교마다 우리 학생들은 다르겠지요. 입죠. 중고등학생들은 입는 걸로? 입으니까. 예. 예. 촌에도 교복 입어요. 저희 때는 입었는데 요새는 안 입는 데가 많아서. 네. 그래서 교복에 대해서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뭐 정책과 또 저희 동서횡단철도라고 서산에서부터 경북의 울진까지 있는 이 동서횡단철도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 그 올해 이제 예타가 서서 예. 시작이 될 텐데 동서횡단철도를 기왕 만들려면 중국까지 이으면 어떨까? 네? 네. 중국까지 해저 터널로 있는 방식이 있고 그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철도 페리가 있어요. 이미 유럽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예. 긴 배를 만들어서 서산에서부터 중국의 유하이까지 연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철도를 중국 대륙까지 연결하면 동서횡단철도의 경제성도 높아지고 뭐 칭다오나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연결돼서 중국의 이제 1대1로 예. 사업과도 맥을 같이 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과 유럽을 뭐 어느 그 연구학자 말로 들으면 약 14일 정도 그 물류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 비전까지도 함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하면서 건가 그게? 도지사가 대통령한테 졸라야죠. 예, 지금 대통령께 졸라서 예.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 네. 또 고속 전철 그 다음에 교통망을 통한 대한민국의 그 성장에 동력을 찾으려면 지금은 중국과 이것을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졸라서 국가사업으로 채택되게 만드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자랑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보니까는 독거노인하고 공무원 1대1 결혼을 통한 안부 전화하기 이런 시책도 내놨었고 노인 무료 목욕 및 임용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공무원이 마을 회관까지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 이런 거. 근데 또 이것도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에 사용했다는데 패시브 기법이 뭐예요? 친환경 기법이죠. 그러니까 열을 최대한 바깥으로 덜 나가게 하고 밖에 에어리 안으로 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온양 6동 주민센터인데 네. 여기 요즘 같은 추울 때 퇴근하고 나서 아침에 오면 다 춥잖아요. 난로를 얼른 켜야 되고 근데 불과 1도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해서 그 미래 우리 기후변화 시대를 준비하는 공공건축물의 첫 사례를 저희 아산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자랑하려면 좀 얼굴 뜨거워져서. 계속 듣다 보니까 다 뭐 처음부터 최연소, 최초, 지자체 최초 너무 최초만 고집하시는 욕심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최초로 생각이 이번에 들어요. 선거에서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런 최초는 이제 없어도 되고요. 좋은 것만. 이게 최초라고 남들이 써줘서 어느 저 신문에서 제 별명을 곰돌이가 아니라 퍼스트 펭귄이라고 먹이를 향해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몸매가 펭귄 같다고 뭐 한데 그런 도전들이 저는
필요하고 그러네요. 지방의 그런 도전들이 네. 모여서 대한민국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봐요. 아산에서 패시브 공공건축물이 그다지 많은 예산을 동원하지 않고 성공했다라고 하니까 네. 수원시장 바로 나와서 아산이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하면서 바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방 분권의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자랑 거기까지 하고요. 곤란한 질문 하나. 작년 6월에 말이에요. 아산시가 극심한 가뭄 그리고 행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복귀항 시장이 해외 초창 선진국 벤치마킹 한다고요. 떠나가지고 비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좋은 선진국의 벤치마킹 제도 행정을 보고 배우러 간다고 하더라도 일반 도민들 혹은 시민들, 국민들은 이거 아주 욕하거든요. 여기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제가 어디 갔지?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네. 우선은 이제 우리 네. 아동 친화 도시 교육이 있었어요. 네. 스위스 들려서 그쪽으로 건너갔던 건데 그 일정에 맞춰서 진작부터 참석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약속을 했던 거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장들이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 마치고 나서 저희가 네. 지난해 이제 프로 축구 구단을 창단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체육 분야 인사들과 함께 네덜란드 체육, 벨기에 체육 이것을 보러 가자라고 스포츠 해서 마케팅. 간 김에 둘러보고 왔던 그런 일정이었어요. 좀 혼났습니다. 그죠? 예. 네. 지금 밖에서 계속 빵빵 우리 보좌관들이 빵빵 터지다가 이 질문에 갑자기 다 일어났어. 얼굴이 원래 빨개졌어요. 질문지에 없었거든요. 예. 질문지도 없는 네. 거야. 그래서 아니, 제가 저희 슥 던진 거예요. 질문 뭐 있는 거만 합니까? 그럼 없는 거 물어봐야 하고 되죠. 밖에 나갈 때마다 사실 지적 받고요. 그리고 또 계약 다 해놓고 나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다못해 제가 사회적 경제 분야를 같이 네. 공부합시다 해서 한 8개의 시장 군수님들 같이 모아서 짜놓고 다음날 출발인데 저희가 구제역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른 분들은 다 가고 저만 못 갔던 네. 이런 안 가기 잘하셨죠. 경험도 있습니다. 못 가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은. 예. 그럼 시정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산하면 온천이 유명한데 사실 아까 홍 기자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온천하면 거의 가까운 일본으로 많이 가더라고. 많이 가죠. 그리고 네. 국내에 있는 유명한 온천이 많이 사양길로 접어든 것 같아요. 북옥 온천 같은 것도 문 닫았고. 네. 문 닫았죠. 네. 폐쇄했죠. 어때요? 아산 관광객은 늘어가는 발음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예. 관광. YS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웃기는 거 제가 할 테니 가만히 계세요. 근데 관광객은 어떻게 아산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저희는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일치기 관광이 많아서 내려오셔서 목욕이 온양온천 있고 네. 그다음에 아산온천 스파비스, 예, 스파비스. 여기 있고 그다음에 도고온천, 예. 유황온천, 예. 파라다이스 예.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당일치기로 해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온양온천은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전히 세계 온천 중에서 다른 온천 분들이 좀 서운해할지 모르겠는데 온양온천이 왕실온천답게 굉장히 좋고 그 관광객 추이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산이라는 도시가 온천으로 소개를 하는 것은 이제 좀 올드한 모델. 그래요? 네. 1인당 GRDP 1위. 울산이 아니고 아산. 이런 정도로 급격하게 경제 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 8년 동안 아산시 인구가 약 5만 명 이상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인구도 늘어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신도시 어떤 인프라들도 더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경제 도시로의 탈바꿈 속에 온천의 역사 그리고 또 현충사가 있잖아요. 현충사의 역사. 이러면 다시 또 시장해야 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랑 안 한다는데 끝까지 네. 자기 자랑.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자랑 우리 여기 이제 지자체 장들 많이 나오셨는데 자랑이 제일 약해요. 딴 분들은 그렇습니까? 노골적으로 하시는데. 딴 분들은 막 그죠? 듣도 보도 뭐 할 정도로 자랑을 하는데 오늘은 아주 약하게 재밌네요. 재밌게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쾌했습니다. 우리 저 충청도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잘 못해요. 누가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대신해 주길 바라고 냅둬요. 손아주게 이런 것처럼. 잘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네. 충남지사 이제 나오실 텐데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박수현 대변인 곧 그 사표가 수리된다는 얘기가 네, 있는데 얘기했지요. 한 말씀. 대변인께 네. 잘 아는 사이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백수가 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우리 도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제시하고 그러면서 우리 충남도의 발전과 그것이 또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렇게 모아질 수 있도록 멋진 경쟁하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점잖죠.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네. 본인 홍보하세요. 마지막으로 30초 드릴게요. 예, 저 성은 복가고요. 이름은 기왕이에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왕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산시를 지난 8년 동안 잘 이끌어왔던 것처럼 이제는 지방 분권 시대에 지방이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충남도를 잘 만들어서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데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방송을 마칠 때가 됐는데요. 저희가 항상 마지막 엔딩곡을 우리 초대 손님한테 그렇죠. 선정 권한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곡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예. 청취하면서 노래를 할 시간이 없고 이제 노래방도 거의 못 가고 왜냐면 이제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정청래는 맨날 가던데요? 이제 그냥 그분은 딱 그 양반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서울이니까 서울은 또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되고. 서울 이 노래 막 불러요. 근데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은. 그래서 제가 노래를 배우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신곡이 윤도현의 사랑2. 이게 신곡입니까? 이거 90년대 노래네. 1990년대 노래. 이걸 가사를 좀 알고 배워보려고 노래가 또 선곡 이유는 예쁘잖아요. 그냥 배워보려고요? 네. 예뻐서? 제가 그전에는 몇 번만 들어도 노래를 기억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서 힘들게 배웠던 노래 이런 기억이 있고 또 예쁜 노래니까 사랑2. 또 방송되는 시간이 밤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좀 따뜻한 노래를 정하고 싶다. 좋네요. 뭐 이런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귀양 시장이 선정한 윤도현의 사랑2 들으면서 저희 오늘 일요일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 곡 들으면서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팟캐스트 코너 있으니까 팟캐스트 코너를 듣고 싶은 분은 팟캐스트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하루